러시아의 붉은 숲. 그녀들이 왜 이곳에서 이유 없이 숨어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안나에게 그곳은 전부인 곳, 제2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안나가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가혹하고 고독한 북부의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야생,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서 이 오지에서의 생활은 기술과 적응력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그나마 다른 계절은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지만 가혹한 겨울은 정말이지 몇 년이 지나도 견디기 힘들었다. 해가 지고 나면 안전한 집으로 들어가 안나는 벽난로 앞 어머니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과 가면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베곤 자장가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날 안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숲속에서 큰 엘크를 쫓고 있었다. 물론 위험한 사냥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겨울은 유달리 혹독하고 식량은 빠르게 동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었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야크를 두려워할 겨를은 없었고 무조건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떠한 경고도 없이 엘크는 갑자기 뒤를 돌아 안나를 향해 돌진했다. 안나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 거대한 짐승의 발이 지면에 내리찍힐 때마다 온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엘크의 눈에 깃든 살기가 보일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빠르게 달려들어 도끼를 들고는 그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엘크의 뿔에 받쳐 공중으로 뛰어졌고 그 입에선 오싹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모든 힘을 다해 엘크의 머리에 도끼를 계속해서 휘둘렀고 엘크는 어머니를 떨쳐내려 머리를 흔들어대었다. 곧이어 뚝하는 소리와 함께 엘크의 뿔이 부러졌고 어머니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엘크는 쓰러졌고 어머니 또한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를 일으키기엔 너무 작았던 안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엄마, 엄마. 죽어가는 엘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어머니는 행여나 그런 안나가 두려워할까봐 늘 들려주었던 자장가를 조용히 불렀다. 그 고요한 숲에 안나가 혼자 남을 때까지. 적막한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생존을 위해 본능을 따라 야생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혼자 살아남아야 했고 뭐든지 혼자 해결해야 했기에 사냥을 연습하고 숲에서의 우두머리, 위험한 포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인간성을 서서히 잃어갔다. 영토를 넓히고 다람쥐와 토끼, 밍크와 여우, 심지어 늑대와 곰같이 더 위험한 동물들까지 사냥하며 정복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녀의 피를 들끓게 만든 일이 생겼다. 이런 그녀의 존재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그녀의 숲을 통과했을 때 그녀에겐 그저 새로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다른 느낌. 그리고 그녀는 쾌감에 물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사냥 욕구가 채워지면 그만이었다.
그 불행한 영혼들은 다른 동물들처럼 도살되어 갔다. 도끼가 그들의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즐겼고 또 하나의 즐거움을 찾았다. 그들이 가진 도구들이나 형형색색의 옷, 특히 장난감처럼 보이는 걸 모으는 게 그것 중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어린 소녀들. 그 공포에 휩싸인 눈빛을 본 순간 안나는 그 소녀들을 죽일 수 없었고 숲속 깊은 곳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 소녀들은 무척이나 소중했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의 무언가를 깨우게 되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 오래전 그녀가 가졌던 무언가, 그리고 다시 가지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것, 바로 가족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감 없이 자라온 그녀의 방법은 너무나 끔찍했다. 그동안 모아둔 장난감과 인형, 그리고 자신은 읽을 수 없는 책들 사이에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거친 끈으로 벽에 단단히 묶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 위험한 숲속에서 밖으로 나가 죽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나의 바람과는 달리 소녀들은 한두 명씩 죽어나갔다. 쇠약해져 굶어 죽거나 추위 혹은 병 때문에 죽어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안나는 무척이나 슬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속에서 알 수 없는 광기가 치밀어 올랐고 더욱더 깊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 광기는 이윽고 마을을 습격해 무고한 가족들을 도살하고 그들의 딸을 납치해 오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납치해온 소녀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수년 전에 만든 동물 가면 중에 하나를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다. 이봐, 그거 아는가? 저기 붉은 숲에서는 이 남자들을 죽이고 어린 소녀들을 잡아다 먹는 반인 반수의 사냥꾼이 있다고. 그러니 저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 반인 반수? 그깟 거 그냥 잡아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못 나온 이들이 한둘인 줄 아는가? 시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내가 그 반인 반수를 잡아오면 어떻게 할 텐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패기를 증명할 안주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였지만 안악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조심시켰다. 물론 아이들 역시 전설처럼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지내 마을에서는 이 소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발발했고 조금씩 적군에게 침범당하기 시작했다. 물론 안나가 머무는 붉은 숲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일군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고 이 암흑기 동안은 더 이상 여행객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집을 버리고 모두 떠났고 티끌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오직 도끼로 거칠게 난도질된 군인들의 시체들 뿐이었다. 그녀의 광기는 계속해서 날뛰었고 그들을 난도질하며 뜨거운 피를 원했다. 전쟁이 끝나고 반인반수의 사냥꾼의 소문도 같이 잊혀지며 붉은 숲에 집어삼켜졌다. 아무도 오지 않는 숲속 깊은 곳의 오두막. 가면을 쓰고 새로운 사냥감을 찾는 그녀에게 하나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광기를 표출해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지. 자, 어때? 나와 함께 가겠는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